자, 다음 중 유리수의 개수와 무한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유리수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유리수란 어떤 수 중에 정수분의 정수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때 분모는 물론 0이 아닌 정수여야겠죠. 그랬을 때 유리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무한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무한소수가 몇 개인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에는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가 있고 무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가 있는데요. 기역은 유한소수, 니은, 디귿, 리을은 무한소수임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b는 3입니다. 유리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먼저 우리는 유한소수는 유리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수를 유리수라고 하였습니다. 즉, 기역은 유리수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순환소수의 경우에도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었습니다. 즉,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분수가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도 유리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귿과 리을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처럼 분수꼴로 바꿀 수 없고 유리수처럼 수입의 거듭제곱분의 분자꼴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를 유리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이 보기에 있는 유리수의 개수는 2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a 빼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몇 개인가?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분수는 총 몇 개가 있죠? 24분의 1, 24분의 2, 24분의 3, 24분의 23, 총 23가지가 있군요. 자, 이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그렇죠. 어떤 분수가 기하분수로 바꾸었을 때 이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면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수들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찾기 위해서 먼저 각 분수들을 소인수 분해하거나 약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자,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찾기 위해서는 각 분수를 기하분수꼴로 나타내어서 분모의 소인수들을 보게 된다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분의 1은 기하분수이고 24분의 2는 1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24분의 3은 8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24분의 4는 16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24분의 23까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어야 합니다. 현재 24를 소인수 분해 해볼까요? 24란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4의 소인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 분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분모의 3이라는 소인수가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선생님이 기하분수로 나타낸 꼴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가 하나 보입니다. 어떤 수지요? 그렇죠. 8분의 1이지요. 8분의 1은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분모의 소인수가 2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8분의 1이 나왔을까요? 분자에 있는 3과 분모에 있는 3이 약분되면서 8분의 1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4분의 3이 8분의 1이 됐으니까 2는 유한소수가 된다. 그러면 24분의 6도 3이 약분이 된다면 8분의 2, 즉 4분의 1이 되어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분모에 있는 소인수 3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가 소인수를 3을 가지면
3을 가지면 이렇게 분자에는 2의 거듭제곱만 남게 되어서 유한소수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분자가 3의 배수인 것을 모두 세웠을 때 24분의 3, 24분의 6, 24분의 9, 땡땡 24분의 12, 땡땡땡 24분의 21까지 총 7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분수의 개수는 7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떤 순환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순환하는 부분이 어딘가, 즉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는 무엇인가이고요. 두 번째, 어디서부터 순환마디가 반복되는가 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순환소수의 순환마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0, 1, 0, 0, 1, 0, 0, 1, 0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반복되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색칠을 해줄게요. 그렇다는 것은 이 순환소수의 순환마디가 0, 1, 0이라는 사실이고, 첫 번째 순환마디가 0, 1, 0이다. 두 번째, 소수점 아래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통해 우리는 순환소수를 어떻게 나타냈었냐면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순환마디 처음과 끝을 점을 찍어 이렇게 나타낸다. 즉, 우리는 순환소수를 이렇게 3번처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수를 더해진 꼴을 보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분수 표현을 소수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10의 거듭제곱분의 1로 표현된 수들을 더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우리는 0.1이라는 걸 알고 있고, 100분의 3을 고치면 0.03, 1000분의 1은 0.001, 1000분의 3은 0.000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수들을 더하면 어떤 꼴이 될까요? 그렇죠. 0.131313 이런 꼴로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순환소수를 표현하게 된다면 순환마디 13을 가진 순환소수 0.13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를 구하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순환소수와 분수를 쉽게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분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저와 많이 했던 작업이에요. x를 순환마디 0.13, 순환마디 13을 가진 순환소수 0.13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10의 거듭제곱을 곱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저는 100x를 구해보았더니 13.13의 순환마디 13을 가진 순환소수로 표현을 했지요. 만약에 이렇게 순환소수 표현이 어렵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꾸어도 돼요. 13.131313 x는 0.131313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위에 있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들과 밑에 수의 소수점 아래 숫자들이 같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뺀다면 좌변에는 99x가 남겠고 우변에는 13이 남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순환소수는 99분의 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등식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13분의 9에서 우리가 지금 이 괄호에 있는 이 부분을요, 이렇게 계산을 해낸 것이에요. 얘는 아까 이거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13분의 9 곱하기 99분의 13이 a분의 1이 되었습니다. 즉 a분의 1은 약분을 해주면 11분의 1이므로 a 값이 1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의도했던 바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진 걸 더하면 소수 표현이 되고, 이 소수 표현을 순환소수 표현으로 나타내어 순환소수를 다시 분수꼴로 바꾸는 것을 의도를 한 것입니다. 분수와 소수와의 변환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문제와 다르게 이 문제는 개념 그 자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때까지 배웠던 개념을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첫 번째,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유리수다. 이것은 옳다. 왜 옳은가요? 그렇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말이 조금 헷갈리지요? 0.128이라는 유한소수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낸다면 1000분의 12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모 분자에 정수가 들어가도록 하는 이러한 분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1학년 때 배웠었는데요. 모든 유한소수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분자를 정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유리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유리수인가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파이입니다. 파이는 3.141592 하고 계속해서 무한한 숫자가 나오지만 반복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수를 유리수라고 할 수가 없지요. 세 번째,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유리수다. 이 말도 옳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 배웠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배웠었습니다. 예를 들어 0.3, 순환마디 3을 가진 순환소수 0.3을 x라고 둔 채 10의 거듭제곱을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곱해주어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모두 같도록 만든 후에 x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를 모두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배웠었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가 정수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수를 우리는 모두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유리수다 라는 말이 옳다고 말할 수 있지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방금 보여준 예시 x는 순환마디 3을 가진 순환소수 0.3과 같은 경우에도 유리수지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인가요? 그렇죠. 파이와 같은 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인가요? 그렇죠. 무한소수란 소수점 아래의 숫자의 배열이 0이 아닌 숫자의 배열이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순환소수는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소수이기 때문에 무한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8분의 7에 어떤 자연수 a를 곱하면 10의 n제곱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a의 최소값과 그때의 n,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주어진 분수는 현재 48분의 7입니다. 48분의 7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한다면 2의 4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자연수 a를 곱하면 10의 n제곱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의 n제곱분의 b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닌가요? 그렇죠. 선생님이 의도를 한 것은 10의 n제곱분의 b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적어본 것이에요. 48분의 7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유한소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분수를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는 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문제에서 복습했던 것과 같이
분수를 기하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우리는 그 분수를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8분의 7을 어떤 수를 곱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8분의 7에 2가 아닌 소인수 3을 곱해준다면 16분의 7이 되어서 우리가 이 꼴을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16분의 7을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6이란 2의 4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5의 4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면 등호도 성립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10의 4제곱 분의 즉 10의 4제곱 분의 4375가 되겠습니다. 저 만약에 이 곱하는 수가 3이 아니라 6, 9, 12, 15 이렇게 3의 배수들도 물론 곱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자연수 A 중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수에 3을 곱해준다면 그때의 N은 4고 B는 4375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면 뒤에 있는 순환소수가 너무 복잡해서 분수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법 기억나나요? 순환소수를 x라고 둔다. 그리고 순환마디의 길이를 생각해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는데요. 선생님은 여기에 10만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100만을 곱해줘야 되겠군요. 100만을 곱해준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100만 x와 x의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들이 모두 같기 때문에 100만 x에서 x를 빼주었더니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어요. 한번 나누어 줘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너무 복잡한 수가 나왔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은 이 카드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방식 시도해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현재 우리가 5, 6, 7, 8, 9가 적혀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1번 자리, 2번 자리에 놓아서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첫 번째, 분모에 5나 8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모에 5와 5 또는 8이 들어간다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내지게 되겠죠. 따라서 5와 8은 분모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분모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는 6, 7, 9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6이나 9를 직접 계산하게 해볼게요. 6분의 5, 6분의 7 이상은 1보다 커지니까 후보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6분의 5를 계산해 보았더니 그렇다면 분모가 6인 경우에는 이러한 0.714285라는 순환소수에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가 9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9분의 5, 9분의 6, 9분의 7, 9분의 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었을 때 각각의 순환소수는 0.5 순환마디 5를 가진 순환소수 0.5 그 다음에 0.6, 0.7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분모가 7인 경우인데요. 분모가 7인 경우 7분의 5, 7분의 6, 7분의 8, 7분의 9가 되는데 7분의 8과 7분의 9는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순환소수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후보가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후보들을 선생님은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7분의 5, 7분의 6을 직접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구해볼 거예요. 7분의 5는 무엇과 같았죠? 5를 7로 나눈 것과 같았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7보다 작아지도록 계속 나눗셈을 진행한다면 자, 이렇게 어느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71428호가 계속돼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7분의 6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똑같은 순환소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1번에 들어갈 수는 7, 2번에 들어갈 수는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더한 값을 x라고 하자. 이때 순환마디는 x의 순환마디는 무엇인가? 풀이 과정과 함께 적으세요 라고 적혀 있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읽고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우리 지금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는 1학년 때도 많이 했던 문제죠. 일단 어떤 수가 가장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소수로 표현하여서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수들을 모두 소수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1번 0.6 소수로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죠. 2번 13분의 7 7을 1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소수를 구할 수 있겠지요. 오, 지금 7을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또 7이 나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순환소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똑같은 꼴에 나눗셈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지금 여기에 있는 수들과 여기에 있는 게 같아지고 그래서 5, 3, 8, 4, 6, 1이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번은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는데요. 순환마디 5, 3, 8, 4, 6, 1을 가진 순환소수 0.5, 3, 8, 4, 6,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순환소수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4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5를 9로 나누면 5, 9, 45, 50, 45, 50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0.5555555 즉 우리가 순환마디 5를 가진 순환소수 0.5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을 여러분들이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0.5를 0.5 순환마디 5를 가진 0.5는 이렇게 0.5555이기 때문에 2번, 3번보다는 크고 1번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임의로 이런 표시를 해볼게요. 2번과 3번 중에서는 어떤 수가 더 작은가요? 그렇죠.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를 비교해보면 2번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2번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1번이 순으로 숫자가 배열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더해 볼게요. 어떻게 더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더해도 되겠지요. 1번과 2번을 더하면 5분의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그래서 5분의 3 더하기 13분의 7을 하게 된다면 65분의 39 더하기 35. 우리 분모의 덧셈 어떻게 하는지 분수의 덧셈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무엇인지 구한 후 각각으로 곱해주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65분의 74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x의 순환마디를 구해야 하는데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직접 구해보면 1.13846
1, 5, 3, 8, 4, 6, 1 이렇게 계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1384615가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선생님, 근데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방법, 직접 구한다. 소수 나눗셈을 해서 직접 구한다. 두 번째, 소수를 직접 더한다. 0.6과 0.538484615384615 이렇게 반복되는 두 소수를 더해주면 1.1384615384615 이런 식으로 반복됨을 알 수가 있고, 순환마디는 38461호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x의 순환마디는 38461호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수정해서 다시 제공될 예정입니다. 순환마디의 길이를 먼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순환마디의 길이란 순환마디의 자릿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본다면 1.2525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순환소수가 있었습니다. 표현법을 우리가 순환마디 2호를 가진 순환소수 1.25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순환마디는 2호입니다. 이때 이 순환소수의 순환마디 길이는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3분의 2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환마디의 길이는 23보다 작아지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23분의 2는 여러분들이 순환소수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나타내 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과정이 순환소수를 나타내는 과정인데요. 너무 길어서 어려웠었죠. 근데 선생님이 7분의 5를 설명하는 과정을 생각하자면 이것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3분의 2를 나눗셈으로 표현한다면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아져야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분홍색 부분을 제외하고 16, 22, 13, 15, 12, 5, 4, 17, 9, 21, 3, 7, 18, 11, 18, 19, 6, 14 등은 모두 23보다 작아집니다. 즉 나누는 수가 언젠가 같아집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20이 나왔습니다. 이 20을 또 나누게 된다면 16이 나오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하게 된다면 이 순환마디가 계속해서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3분의 1을 순환소수로 표현했을 때 순환마디의 길이는 23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누는 수인 23보다 각 나머지들이 작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즉 23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23번이 되기 전에 나머지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마디의 길이가 23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